안녕하세요. 국대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던 남자 김병지 마스크입니다. 야,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김병지 마스크 치면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 보셨나요?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 저는 여기에서 레반도프스키만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1차전, 2차전을 도합해서 총 7골이 났는데 3골 4어시스트로 레반도프스키 모든 골에 더 관여했습니다. 어저께도 2골 2어시스트 하면서 4대1 승리를 지켜냈었는데 레반도프스키의 절정의 모습, 퍼포먼스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발롱도르 시상식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레반이 왜 발롱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움직임과 그 2차적인 페널티킥 할 때 골키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장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병지 마스크, 유니언 코리아. 자, 이 볼이 옆에서 봤을 때 레반은 뛰기 시작하죠. 어디로? 약간은 바깥쪽으로. 이 볼을 잡은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골대 쪽으로 제일 가까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공격수를 찾는 것이죠. 자, 이때 레반은 받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을 합니다. 쪽으로, 바깥쪽으로. 왜냐하면 이 선수는 볼을 보기 위해서 레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몸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럴 때 레반의 움직임이 번뜩입니다. 어디로? 시야에 사라졌을 때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볼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패스의 한 방에 4명의 라인은 아웃입니다. 그리고 골키퍼야 나왔을 때 1대1 됐을 때 이 볼을 바깥쪽으로 드리블하고 이제 페널티킥 만들어냈는데 부심은 뭐 옵사이드 길을 들었지만 VAR로 통해서 온사이드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지만 골키퍼의 페널티킥 이 장면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수들이 골키퍼를 보고 차야 될 때 어떻게 차야 될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이쪽으로 찰 거야. 그렇지만 골키퍼를 볼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달려갈 때 골키퍼가 안 움직이면 이쪽 차는 거죠. 근데 골키퍼가 이쪽 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골키퍼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차야지 어느 쪽이든 라고 생각할 때 갈 때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차면서도 어이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옵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골키퍼만 시작부터 봅니다. 그러면서 볼에 대한 시선은 저처럼 한 번도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이 볼의 스톱은 보입니다. 희미하게 어디 부위에 공이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죠. 들어갑니다. 마지막 임팩까지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확도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확하게 차는데 골키퍼의 손을 벗어난 위쪽으로 차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구석으로 정확하게. 레반도프스키 장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만큼 임팩트와 정확도가 다른 사람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축구와 밑에다가 벌투수랑 내가 볼 때는 연결해 놓은 것 같아. 완전히 기가 막혀요. 자, 골키퍼들은 공격수를 분석할 때 뭐 쟤 잘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서운 선수, 두려운 선수, 그 다음에 얄미운 선수. 일단 두려운 선수 어떤 유형이냐면 찬스만 나면 무조건 욕심내면서 때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두려워요. 왜냐면 어쨌든 골대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많은 골들이 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서운 선수.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포진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얄미운 선수. 득점 찬스가 나잖아요. 10개 중에 2~3개만 살리도 상당히 좋은 공격수인데 레반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살리죠. 실수도 안 해, 이 자식들은. 1, 2, 3 모든 것에 레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팅을 일단 많이 때려요. 근데 이 슈팅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벽하게 만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야, 이거 또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레반의 무서운 점은 가마차 자세와 끝차 자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골키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미를 차는데 끝끝 차면 무조건 역방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근데 이거를 미를 차든 끝끝 차든 이 옵션을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생각이 많으면 일단 집니다. 레반의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10개 정도 찬스가 나면 레반은 한 7, 8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반은 무섭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중에 떠있는 볼, 발리 슈팅이라든지 어려운 볼들을 아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몸의 밸런스가 상당히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위에서까지도 무너지면서도 슈팅에 대한 임팩트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이 떨어질 때 이 발리를 때린다는 게 실제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바는 어떤 것까지 잘하냐면 이 볼이 이쪽에서 왔을 때 살아 들어가면서 이 발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볼이 어디로 가느냐? 골키퍼의 약점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쉬운 볼들을 아주 쉽게 득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슈팅 그러면 때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레바는 슈팅 자체를 통과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일단 골키퍼가 서 있으면 그 빈 공간에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오면서 확률이 50%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레바는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선수가 레반인데, 그래서 레반을 표현한다면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올 시즌 레반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발롱의 완이었었는데 득점을 만들어낼 때의 그 창의성, 그 패턴의 창의성이라고 하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을 손흥민이 가져간다면 아마 시즌당 10개에서 15개 정도 더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팀 전체적인 구성원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컨디션이라면 득배도 대단하지만 레반을 선택해야지. 왜? 축구는 결국 골이 나야 되거든. 근데 물론 미드필드에서 득배의 그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있지만 레반이 연계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거 어렵다. 나는 바르셀로나 좋아하니까 메시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견줄 수 있다지만 그래도 메시가 더 한 수 위의 선수가 아닐까. 이번 시즌만큼은 레반이지만 그래도 메시로 가야지. 첼시 대 미넨이 승리하면서 8강 올라갔는데 레반은 발롱도르 시상식이 없어졌으니까 그 아쉬움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한데 챔스 우승이 아마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15일날 바르셀로나랑 미넨이 경기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근데 나 바르셀로나 팬인데 이거